어머님, 제발 제 친구들 있는 앞에서는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친구 좀 집에 부르지 마세요. 분위기 망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자리가 어딘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정혜 씨, 76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2년째입니다. 혼자서 버티던 시간들이 쌓여가던 작년, 큰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정혜 씨의 마음은 환해졌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미리 저녁을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조용한 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맞춰달라는 요청, TV 소리를 줄여달라는 부탁, 친구 초대는 미리 알려달라는 당부. 하나하나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혜 씨는 모든 것을 맞춰 나갔습니다.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TV 볼륨도 한 칸씩 줄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여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맞춰주고 있는데 맞춰줄수록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정혜 씨는 오랜 친구 한 명을 집에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차만 한 잔 마시고 일찍 보내겠다고, 큰 소리도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날은 손님도 많고 정신없다며 굳이 친구를 불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굳이. 그 한마디가 정혜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굳이 하려는 사람일까? 내 친구를 부르는 것도, 내가 편안해하는 것도 모두 굳이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제주도 3박 4일 여행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손자도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혜 씨는 출발 하루 전에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바빠서 함께 가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다음엔 꼭 모시고 가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남겨두고 가족들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76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장보러 나갔고 손자는 학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남은 정혜 씨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지만 그게 오히려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겠다고, 조용히 진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정혜 씨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던 그녀를 위해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정혜 씨는 기꺼이 이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진정한 함께의 공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혜 씨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한 채, 계절옷 몇 벌, 그리고 남편 영정 옆에 놓여 있던 낡은 사진첩 하나. 76년의 삶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짧은 쪽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몇 줄의 글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본 것은 텅 빈 거실과 그 작은 메모지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쪽지를 읽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이미 서울을 떠난 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로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가 쓰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그 누구도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담양, 정혜 씨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의 땅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단풍 구경 삼아 한번 들른 적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땐 차창 너머로 흘려보며 경치 좋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지나쳤던 그 조용한 마을에 이제는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동생만이 그녀의 선택을 조용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평생 남 돕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한다며 담양까지 함께 내려가 집을 구해 주었습니다. 정혜 씨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고 단정한 월세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집 전세금의 일부로 보증금을 넣고 나머지는 고이 통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돈만큼은 누구에게 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돈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혼자 끓인 된장국, 혼자 마시는 보리차, 혼자 걷는 시장 골목. 모든 게 어색하고 쓸쓸했습니다. 밤이면 서울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시간들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원하는 소리로 틀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 때도 굳이 방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서 왔다는 말이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윷놀이를 하다가도 점심을 함께 먹다가도 집에 가려고 일어서면 꼭 누군가 물어보았습니다. 내일도 오냐고, 언제 또 볼 수 있냐고. 그 말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정혜 씨가 어디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 씨는 새로 산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소리 내어 말해 보았습니다. 박정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정혜. 76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은 온전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혼자 먹을 반찬을 사면서도, 노인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밤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정혜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자유는 다른 것이라는 걸, 혼자 있는 것과 버려진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며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온전한 자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느새 담양의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적은 짐들은 이제 이 작은 집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이제 완전히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가 정말 원하는 건 단순히 새로운 곳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담양에 내려온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오후, 정혜 씨는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부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찾아오거나 마주쳤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한편으론 익숙한 어투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부터 시작해서 날씨 이야기, 손자 이야기까지. 하지만 정혜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화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과연 아들은 한참에 돌려 말하기 끝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팔고 남긴 돈 중 일부를 빌리고 싶다는 것.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담양의 늦은 오후 햇살이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엄마가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엄마의 돈이 필요한 걸까? 6개월 동안 한 번의 안부 전화도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 찾는 이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누구의 뒷전도 아니고 누구의 지갑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사실 손자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애써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늦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다면,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면 왜 6개월이나 기다렸을까요? 왜 돈이 필요한 지금에야 연락을 했을까요? 정혜 씨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으면 그때 자신을 앉힐 자리를 만들어 줬어야 한다고, 이제 와서 무너진 마음에 기대려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혜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늘 급하게 인스턴트로 마시던 것과는 다른 자신만을 위한 여유로운 한 잔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담양의 늦은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작은 화분들도 제법 무성해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앙상했던 나뭇가지들도 이제는 푸른 잎을 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햇살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소박했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밥을 먹는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모두 자신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혜 씨를 진짜로 필요로 했습니다. 윷놀이 할 때도, 김장을 할 때도, 그냥 수다를 떨 때도 그녀가 있어야 완전해지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환영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거절을 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부정당할 필요는 없다는 걸, 혼자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를 지우는 곳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정혜 씨는 내일 또 맞이할 담양의 아침을 생각하며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6세에 시작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